CSIS 소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자, 만났습니다. CSIS가 뭐 하는 데인가요? 네. 자, CSIS, 여기가 여러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요.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 또는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 우리 쪽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대북 강경파 쪽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싸잡아, 진보 쪽을 싸잡아 욕할 때 항상 이 CSIS 자료를 많이 가져다가 우리 언론이 기레기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약간 극우 아닌가요? 여기 굉장히 싱크탱크인데 겉으로는 싱크탱크, 사실 속을 까뒤집어 보면 상당히 대북 강경 쪽인 CSI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존 햄리 미국 CSIS 소장을 만나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 CSIS 소장을 이재명 대표만 만나게 한 가교 역할을 김현정 전 차장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국 측에서 의심하고 싫어하는, 걸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왠지 미국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 미국을 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친다는 건 약간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가지고도 미국과 각을 세울 것 같은 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만약에 CSIS 같은 곳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라는 보고서 하나를 내놓으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또 기레기들이 가져와가지고 야! 미국 CSIS가 그랬어! 이러면서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겠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니들이 뭘 걱정하는지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대북정책, 대중정책, 대미정책에 대해서 아마도 이 소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가 보수이든, 아마 여러분도 조갑제라든지 정규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하고 나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섰어요. 개몽되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CSIS 쪽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보수 쪽을 만나요, 싱크탱크? 아니요. 보수 쪽 싱크탱크를 만나서 그 미국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훨씬 현명한 행동입니다. 어차피 이쪽이 헨리 키신저를 비롯해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도 공화당하고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정책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현재 공화당이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 미 행정부, 트럼프 자체보다는 미 행정부 안에 있는 공화당 측 인사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조율할 수 있고 뭔가 점검할 수 있는 차원 안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안에는 관세 문제를 비롯한, 이제 그동안 CSIS는 주로 이제 남북 문제, 뭐 안보 문제, 중국 관련한 문제, 동남아 3국들의 역학관계 같은 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관세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에서도 많은 질의를 나눴다고 해요. 뭐 한미동맹, 관세, 안보, 대북 문제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인 공화당 내 정책들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묻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을 사실상 먼저 예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한미일 동맹 없어요. 네. 그쪽은 한미일 동맹이란 말 안 씁니다. 가장 이제 여기에 비교되는 건 이 시기에 오늘 지금 현재 최상목과 안덕근이가 지금 2+2.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한덕수는 왜 가느냐? 거기 근처에 이제 트럼프가 한번 놀러와 줄까 봐. 와갖고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같이 만나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그 기대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갈 거라고. 왜냐면 거기에 예방을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누구 온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가도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멀뚱하게 회의장 바깥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언제 올려나 라고 기다리는 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아니면 일본처럼
괜히 있다가 트럼프 와가지고 있는데 그 마가 모자 빨간 모자나 쓰고 조리돌림이나 당하겠지 만약에 하면. 근데 아마 트럼프는 이 한덕수 보러 오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머리 복잡한데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관세 전쟁에서 패배 선언을 하고 중국 관세를 낮춰줘야 된다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를 보러 온다? 이거 사실 기대하기 힘든 거거든요. 온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고. 트럼프가 근데 오면 더 문제지.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누군가를 만날 때는 돈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니까 기부금을 많이, 후원금을 많이 냈거나, 또는 내가 저 새끼 조져가지고 이만큼 뺏어야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그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한덕수는 어디에 속하죠? 만약에 트럼프가 착한 인간이다. 그러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저 새끼를 때려 패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일단 뺏어놓고 시작할까? 근데 이 새끼는 뺏을 것도 없어. 뺏을 권한도 없고 약정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2+2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한덕수는 공식적 얘기가 안 된 비공식적인 거예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냥 마냥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지나다니는 동선에 끼어갖고 있다가 그냥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야 윤석열이가 저 바이든 만나갖고 회담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 화장실 앞에서 만났잖아. 50초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게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었다라고 48초인가 뭐. 광고를 썼었죠. 사기를 쳤었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이미 한덕수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트럼프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국내 정재계에 있는 특히 재계 쪽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진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기 정권 때는 사위하고 딸이 사실상, 트럼프의 어떤 배우를 힘입어갖고 실리를 갖고 있는 실권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딸하고 사위는 완전히 개차반 돼버렸고, 찬밥 돼버렸고, 아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트럼프 사업을 챙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다음 주에 트럼프 아들은 국내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조선일보가 자기들 희망에 부푼 얘기들을 써봤습니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번.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청했던 사람이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라는 거예요. 멸공형이래요. 네, 취임식에 갔을 때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 정용진이가 지 와이프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재계 인사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재계에서 뭐 요청을 했다고 한대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될라는지. 왜냐면 얘가 온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긴 해요. 근데 얘가 근데 되게 자주 웃기다. 왔었어.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순복음교회에서도 얘를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자주 왔단 말이죠. 이거 행사비가 싼가 봐. 아니에요. 그 초청한 데서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비가 싼 거지. 아무래도 콜드플레이보다 싼 게 틀림없어요. 트럼프가.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거 기사 찾아보시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어떤 게 아니고 정용진이 초청해서 왔잖아요. 정용진, 그러니까 신세계 쪽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도 자료를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신세계 주가 엄청나게 올랐다. 막 이딴 기사만 겁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는 개망했고요. 정영진 때문에 정영진은 경영 실패로 인해 갖고 엄마한테 사실상 경영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짝 스매싱 상태죠. 얘가 지금 뭐 트럼프 주니어 갖고 뭔가 장난질을 쳐보고 또래 뭐 정의선이나 뭐 이런 다른 기업 2세들 엄밀히 말하면 3세죠. 그 대기업 3세들하고 같이 뭔가 지금 권토중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세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재계에서 정 회장한테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우리 기업들을 방어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한 그룹 한 그룹이 다 따로따로 뜯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처럼 정의선처럼 쭉 갖다 바치고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 흐뭇한 표정 짓는 데서 우리가 3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하나씩 뜯겨서 가서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정부가 그거 해주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나선 게 아닌가. 아무튼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 실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기업하고 손을 잡게 되고 누구랑 친한 척하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국내 주가가 출렁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사실상의 미국의 어떤 패배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왔던 온갖 협박들이 사실상 거의 이 원상복원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게 트럼프의 계산이 틀렸던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관세를 팍 매겨놓으면은 일단 다 밑으로 기고 들어올 줄 알았던 건데 우리 빼고는 아무도 안 기어 들어간 거죠. 네. 특히나 중국이 그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 지난 4년간 겁나 열심히 했거든? 이러면서 버티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계산에서 틀렸던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버티고 중국 버틴다. 중국 뒤로 다 숨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정작 난리가 난 거죠. 관세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가들은 그 얘기했거든요. 이걸로 오래 못 간다.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만 망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양치기 소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센 척해도 버티면 물러서더라라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일기 때 해왔던 뭐 미국 최우선주의나 시건방진 어떤 선협박, 후협상 요게 앞으로 정권 내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